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스케치에 있는 기본적인 명령들을 좀 배웠죠. 라인, 서클, 아크, 렉탱글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필렛, 그 다음에 챔버,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포인트,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따는 거고요. 둥글게 따는 겁니다. 그리고 챔버는 이제 이렇게 직선식으로 따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글씨를 입력하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가 있고 지오메트리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는 이렇게 일자식으로 기입되는 거고, 지오메트리 텍스트 같은 경우는 선이나 또는 호, 스플라인은 안됩니다. 자, 그 선 따라서 이렇게 글씨를 입력하는 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중선입니다. 근데 단선으로 만드는 기능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이거는 이제 홀 가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벤트에서 새로운 단품 파일을 하나 만들죠. 스탠다드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들어올 때도 이렇게 하면 되죠. 뉴 누르고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할 필요 없이 그냥 더블 클릭, 아니면 그냥 곧바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파트 들어오면 되겠죠. 자, 스케치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스 키 누르시고 평면 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빠져나올 때도 뭐죠? 예스 키입니다. 예스. 그러면 수정하러, 만약 여기 이 스케치를 수정하러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스케치 찍고 예스키 누르면 돼요. 이거는 스케치 편집입니다. 여기는 스케치를 보이게 할지 말지, 비지빌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다시 보이게 하는 거죠. 선택하고 예스키 누르면 스케치 편집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먼저 필렛부터 한번 보죠. 자, 라인 가지고요, 대략적으로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끝마치려면 ESC 누르면 되죠. 자, 필렛, 자, 뭐 5mm 정도 줄까요? 5 하고요. 엔터 치면 이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엔터 치지 마세요. 그냥 5로 바꿨으면 3으로 바꿨다. 그럼 3 해놓고 찍으면 됩니다. 선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점을 찍으면 됩니다. 치수가 너무 작나요? 7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찍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한번 보죠. 지우고요. 다시 한번 라인 가지고 한번 그리죠. 이렇게요. ESC. 자, 넌이 돼 있으면 5 정도로 하죠. 넌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선을 찍어도 되고 선과 선이 만나는 요 꼭지점 있죠. 그럼 둘 다 하얀 선이 되죠. 하얀색이 되죠. 그렇죠? 하얀색이 됐을 때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을 한번 찍어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퀄, 같다는 뜻이죠. 이퀄. 그러면 이 치수를 변경을 하면 더블 클릭, 4로 변경하면 둘 다 4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6을 했다 그러면 같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른 반경값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꺼버리세요. 그러면 점 찍고 찍으면 치수 각각 기입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여기면 뭐 3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뭐 7로 하겠다 이렇게 각각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조금, 자, 컨트롤 Z, 단점은 뭐냐, 이게 한꺼번에 안 됩니다. 한꺼번에 안 돼요. 그래서 점 단위로 되는 거지 이렇게 뭐 범위 잡아가지고 이 4개 꼭지점에 한꺼번에 줄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드래그 하면 드래그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 하시든지 꼭지점을 찍으시든지 하나씩 찍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클릭 엔터, 클릭 엔터, ESC 종료하면 되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붙여볼까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필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해볼까요? 그러면 선 찍으면 이렇게 둥글게 처리됩니다. 삐져나온 부분은 또 잘려도 나가요. 아시죠? 그런 부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평행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랑 이렇게 평행선을 만들고 이렇게 필러 처리 될까요? 자, 얘 찍고 얘 찍어보죠. 이렇게 둥글게 처리되죠. 그렇죠? 끝점에서 이렇게
5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지수가 어디로 갔죠? 지수 저 멀리가 있네요. 요 가까이 갖다 놓으면 되겠죠. 길이가 다르다고 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처리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처리될까요? 자, 찍어보죠.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안 되네요. 그렇죠? 아마 5 이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넌 해제하시고, 찍어보죠. 그럼 치수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찍고, 이렇게 처리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걸 한번 찍어볼까요? 얘 찍어도 어떻습니까? 이게 두 번째 선에 맞춰서 이게 조정이 되고 있죠.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두 번째 선에 맞춰가지고 길이가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선 얘 잡고 두 번째 선을 얘를 잡으면 이 두 번째 선의 길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모양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슬롯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모양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선과 엔터 ESC 자, 선을 연속적으로 그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찍고 엔터 하면 일단 끝났죠. 또 클릭 엔터 클릭 엔터 이렇게 완전히 종료하고 싶으면 ESC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러 처리가 될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바깥쪽이 아예 잘려 나가 버립니다. 안 자를 수가 없어요. 저기 무조건 잘려 나갑니다. 그렇죠? 좀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옵션이 없어요. 그렇죠? 뭐 요렇게만 필러 처리되고 이쪽 부분은 보조선으로 구성 요소로 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뭐 그런 경우라면 굳이 아크 같은 경우로 여기 찍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선 잡고 탄젠트 구속을 주고요. 이쪽도 탄젠트 주고 그 다음에 뭐 스플릿 같은 거로 이 선에서 요 X점 빨간 X점에서 분할하고 여기서도 클릭 분할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선만 잡고 이렇게 보조선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렛. 자, 챔버 한번 보죠. 챔버. 자, 첫 번째 타입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있죠? 요, 너의 의미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 거는 동등 길이입니다. 그렇죠? 네, 점을 찍어도 되고, 선과 선을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둘 다 2란 얘기입니다. 2. 두 번째 걸 해볼까요? 그러면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2, 5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 뭐 10에 30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찍은 선은 이제 거리가 되는 거, 두 번째는 각도가 되는 겁니다. 10 내려와서 여기가 30도 깎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럼 수직관계 걸리는 겁니다. fx. 결국 이쪽이 변경이 되면 같이 변경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게 챔버입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챔버도. 다만 챔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딸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 한꺼번에 못 따요. 이렇게 해놓고 ESC 챔버 동등거리를 해볼까요? 뭐 5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딸 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드래그도 안 돼요. 무조건 점 단위로 둘 다 하얀 선일 때 클릭, 하얀 선일 때 클릭.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 하세요. 저는 하얀색이 아닌데요. 녹색도 아니고. 그거는 툴에 그 애플리케이션 옵션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컬러 있나? 컬러에서 저는 민트 나이트를 쓰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뭐 다른 거 쓰시면 T플로 써볼까요? 어플라이 하면 이 색깔이 틀려져요. 아시죠? 그러니까 혹시나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민트 나이트니까 기본값이 지금 민트 나이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색깔이 저는 이 색깔로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뭐 하얀색, 뭐죠? 무슨 얘기냐? 제가 앞에서 완전 정의 뭐 하면서 이렇게 진한 곤색은 완전 정의, 뭐 파란색은 선택 상태, 녹색은 불안 정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 색깔도 아까 전에 그 디스플레이에서 컬러였나요? 예, 여기서 어떤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컬러에서 어떤
스킴을 썼냐에 따라서 그렇죠?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완전정이 됐는지는 밑에 거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챔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경우도 챔버 처리해 볼까요? 5로 하겠습니다. 이 선 찍고 이 선 찍으면 바깥쪽이 다 잘려버리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유념할 필요 있고, 당연히 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챔버 처리는 되고 있죠. 이렇게 가상으로 연장하고 연장했을 때 그 교점 있죠. 교점에서부터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두 가지 탑이 있죠. 텍스트가 있고 지오메트리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하나 기입해보죠. 하고 빈 공간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토데스크 인벤터라고 해보죠. 우리가 한글 편집할 때 어떻게 하죠? 글자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그런 거 바꿀 때 어떻게 하죠? 반드시 글자를 선택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뒤에서 잡던 앞에서 썼던 범위를 잡고, 이게 이제 글꼴이에요. 골뱅이 쓰지 마십시오. 옆으로 눕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얘는 안 눕나요? 죄송합니다. 얘는 안 눕네요. 저는 A가 이렇게 A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굶어가지고 골뱅이 취하면 넘어질 줄 알았는데, 보통 워드 프로세스에서는 넘어집니다. 옆으로 누워요.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도로 위에 눕듯이 누워요. 자, 클릭. 자, 오토데스크 인벤터라고 하죠. 골뱅이 있는 글꼴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글꼴, 저는 맑은 고딕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글자 크기입니다. 여기다 직접 쓰셔도 되겠죠? 5 하면 돼요. 그죠? 이거는 글자 색깔입니다. 이거는 글자를 진하게 할 거냐 말 거냐, 기울일 거냐 말 거냐, 밑줄, 지서선. 이거는 뭘까요? 분수입니다. 자, 1/2 한 다음에 요거 잡고 누르면 스택 기능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대문자로 바꾸는 거다. 모두 다 대문자, 모두 다 소문자, 각 단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자, 모두 다 대문자로 바꾸죠. 요거는 뭘까요? 배경색입니다. 백그라운드 색깔. 의미 없어요. 그렇죠? 텍스트 박스?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장평이에요. 50을 하면 이게 홀쭉이가 되는 거고. 홀쭉, 50 했는데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홀쭉이가 되는 거예요.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범위 잡고 200으로 하면 이제 과식을 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약간 되죠? 자, 범위 잡고요.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100으로 하고요. 요거는 뭘까요?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요 상자 있죠? 요거를 드래그해서 좀 키워보죠. 이렇게. 그렇죠? 다시 더블 클릭. 두 줄이 됐네요. 여기서 딜리트 위로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두 줄을 바뀌어버린 다음에는 잘 안돼요. 한 3으로 바꿀까요? 그 다음에 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이고, 또 두 줄이 되네. 그럴 때는 요거 있죠? 요걸 아십시오. 싱글 라인 하면 싱글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요 박스 있죠? 박스로 본다 그러면 제가 위에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조정하면 돼요. 이건 가운데 정렬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요 좌우가 균등하다는 얘기죠. 요거는 뭘까요? 위쪽이냐 가운데냐 아래쪽이냐. 요걸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 오는 겁니다.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런 얘기고, 요거는 뭐 H, 아시죠? 베이스라인, 뭐, 정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기본적인, 요건 줄 간격이에요. 여러 줄을 쓸 때, 엔터 치고, 이렇게 여러 줄을 썼을 때, 요 줄과 줄 사이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세팅을 가지고 글자를 입력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인벤터에 대해서 잘 하신다 그러면 어떤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정보를 여기다 표시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제품 옆에다가 로고 같은 거 새길 때 그 제품의 어떤 속성치, 뭐 폭이 얼마고, 폭, 높이, 너비 뭐 이런 치수 가지고 글자를 새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기능을 쓰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 저한테 욕하실 것 같아요. 다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했어요. 아이고, 이게 가운데 있어야겠죠? 네, 가운데 하겠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완전 정의하고 싶어요. 얘는 아직까지 움직이죠? 치수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폭은 얼마고 70으로 하겠다. 높이는 얼마로 하고 10으로 하겠다. 또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얼마로 하고 1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10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개 치수가 더 필요하대요. 왜? 이 선이 지금 수평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정의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글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글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좀 두께를 가지죠? 빠져나와서 바로 뭐 하면 될까요? 예, 익스트루드 E 누르시고 이 글꼴 찍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두께를 가집니다. 그렇죠? 모든 글꼴이 두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새로운 스케치 하나 만들어 보죠. 이면 잡고 XY 평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떼고요. 오토데스크 인벤터. 어떤 분은 이제 글꼴을 좀 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텍스트 하면 어휴 단순이 됐네,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단순이죠. 근데 이거 단순 아니에요. 단순 아닙니다. 빨리 나온 다음에 이 한번 해보십시오. 익스트루드 스케치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얇지만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단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스펙션에서 매저 기능 요 모서리 한번 찍어보십시오. 0.068 두께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지만은. 그렇죠? 자, 그래서 진짜 단선을 만들고 싶다. 스케치 찍어버리죠. 진짜 단선을 만들고 싶다. 자, yes 스케치 누르고 면 잡고 들어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텍스트 오토데스크 인벤터라고 글씨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글꼴은 타워마크 그냥 두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글꼴 맑은 고데기로 바꾸죠. 이렇게 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나요? 의미 잡고요.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네, 키우죠. 자, 가운데 할까요? 예. 단선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글꼴 있죠? 글꼴에서 마우스 오른쪽 Convert to Geometr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뜰 겁니다. 그러면 SHX 폰트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죠, 여러분? SHX 폰트. 이거 오토데스크에 나오는 폰트죠.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있지 않습니까? 오토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글꼴이 SHX 폰트입니다. 글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든지 기계설계 기사라든지 그런 거 시험 보실 때 기본적인 폰트 뭐로 쓰시죠? 로만스는 쓰지 않습니까? 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C냐 D냐 S냐 T냐에 따라서 글꼴이 틀려집니다. 단서는 S예요. S. 나머지 글꼴도 한번 테스트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만스 하시고, 그럼 이게 만약에 영어가 아니라 한글이다. 한글인 경우에는 빅폰트 체크하시고 여기서 한글 글꼴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건 도돔, 이거는 단선 글꼴, 이거는 고딕, 이거는 명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글 글꼴도 단선하고 싶으면 SHG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본 글꼴이 차이니즈 중국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누르면 됩니다. 지금 여기 영어만 있으니까 이거는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오케이 누르면 이게 진짜 단선이에요. 단선. 진짜 단선입니다. 이거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으로 하나씩 나눠진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설명해 좀 그렇지만 3차원 영상이 있고 3차원 영상의 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글꼴을 입힌 다음에 이거를 DWG로 저장해서 열어보면 진짜 오토캐드에서 글자 입력하듯이 단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얘 가지고 3D 영상 올릴 수 있나요? 네, 찍어 보겠습니다. 자, T 누르면 이거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하나만.
근데 얘는 지금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냥 진짜 단선이니까. 진짜 단선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얘처럼 어떤 영역을 가지는 선은 아니란 얘기예요. 두께를 가지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못 올리는 겁니다. 다만 올리고 싶다 그러면 곡면으로 이렇게 올릴 수는 있어요.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선을 두 개를 동시에 T자다 그러면 T 전체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느냐? 그게 또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씩 올려야 돼요. 이거. 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비지빌리티 킨 다음에 다시 한번 곡면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고.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 뭐 그렇죠? 형상을 올리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뭐다? 3D 형상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그것을 오토캐드로 DWG로 변환해서 캐드에서 열어봤을 때 진짜 거기서 단선으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Convert Text to Geometry로 단선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스케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면 자꾸 들어오죠? 만약에 선이나 라인이 있다고 보죠. 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홀 따라서 글씨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Geometry to Text 이걸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Autodesk Inventor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OK 눌러보죠. 그러면 이렇게 선 따라서 글씨가 새겨지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죠? 보통 이제 왼쪽에 오른쪽으로 쓰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거는 위냐 아래냐, 요거는 가운 정리라는 겁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되버리죠. 죄송합니다. 위로 해야겠죠. 위로 하고 보겠습니다. 가운 정렬이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운 정렬이니까 이 선의 가운데 이쯤에 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글씨 있죠. 글씨의 어떤 가운데 부분이 출발점에 있는 겁니다. 되시죠? 자, 왼쪽에서 맞추고요. 여기서부터 좀 안쪽으로 밀고 싶다 그러면 스타트 앵글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20도? 그러면 이렇게 20도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몇 도다? 20도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옵션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선의 가운데에 딱 정렬되어 있건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 옵셋은 뭐냐면 요 글씨하고 선하고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저는 뭐 한 5 정도 해볼게요. 스트레치는 늘리는 겁니다. 200으로 하면 이렇게 글씨가 양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정도. 자, 저는 스트레치는 원래 100이었죠? 옵셋 값은 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뭘까요? 이 글자 요걸 0으로 해볼게죠. 서틀 0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균등 분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균등 분할. 뭐 이게 좀 나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호의 길이를 줄여가지고 글자 폭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뭐 글자체라든지 글자 그런 거 바꾸고 싶다면 여기 요거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하시고 한번 볼까요? 여기 글자 크기를 뭐 5로 했어요. 그 다음에 안 바뀌는데요.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글자 크기가 바뀌겠죠? 예. 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범위 잡고 여기서 한번 3 업데이트 하면 글자 크기가 바뀌죠? 창을 닫지 않고도 업데이트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뭐 얘 가지고도 돌출이 되겠죠? 됩니다. 얘도 무슨 여기 컨버트 지오메트리 하셔가지고 단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면 웬만한 글씨나마 작업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글씨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체라든지 이상한 곡면에 돌돌 말고 싶다. 그럴 때는 3D 모델링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뭘 쓰시냐면 어딨죠 여기 엠보스 있죠. 엠보스 기능을 써가지고 진짜 글씨를 새기는 겁니다. 볼록하게 오목하게, 그렇죠? 또는 뭐 레이저 컷처럼 이렇게 글씨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점을 끌어야 되나? 예, 점 끌고 얘 좀 걸어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글씨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씨 쓰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플라인은 안됩니다. 이 스플라인 있죠? 스플라인 따라서 이렇게 스플라인 그려놓고 이 따라서 글씨를 쓰고 싶다 하면 스플라인 찍어보십시오. 안 찍힙니다. 안 찍혀요. 아시죠? 스플라인은 안됩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로 넘어가죠. 자, 포인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새로 하나 만들어보죠. view. 자, 먼저 형상을 하나 만들어보죠. 자, 요 면 잡을까요? XZ면 잡고 들어와서 사각형 가지고 요렇게, 그 다음에 바로 익스트루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하죠. 여기다가 저는 이제 구멍을 뚫고 싶어요. 이 포인트는 스케치에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는 구멍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의도적으로 그냥 포인트를 찍을 일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구멍의 센터를 표시하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홀하고 이 면을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요. 심플로 할까요? 심플하고 그냥 여기 모양은 일자로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그럼 이쪽을 한번 어떻습니까? 여기 센터를 표시하는 거예요. 센터요. 됐죠? 같은 면상에 다른 면은 안 되죠. 같은 면상에 이렇게 센터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스케치 편집하면 되겠죠. 그렇죠? 스케치 편집하셔가지고 요건 아니죠. 마우스 오른쪽 에이트 스케치 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여기서 치수 잡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수 잡아서 완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 지워볼까요? 이 면에 아예 처음부터 뉴 스케치 하셔가지고 포인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나와서 스케치 하나 있죠? 홀하면 자동으로 스케치 구멍을 인식합니다. 그럴 때도 써요. 근데 이거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면에다가도 나중에 또 구멍을 뚫고 싶어가지고 뉴 스케치 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가지고 또 찍었어요. 그럼 현재 이 비지빌리티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다 보이죠? 그럼 홀하면 이게 인식이 됐냐면 인식 안 됩니다. 홀 작업할 때는 홀 작업할 스케치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부분만 가공할 거면 얘는 비지빌리티 가시성을 끄고 얘는 보이게 해놓고 홀 해야지 얘만 인식이 돼요. 요거는 뭐 홀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기초적으로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게요. 됐죠? 자, 그러면 얘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한번 필렛 가공을 해보죠. 여기서 봐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그럼 이 홀의 여기 요 아크의 센터에다가 홀 가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면 잡고 스케치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 점 찍어가지고 일일이 얘랑 두 개 잡고 동심이다 이렇게 얘랑 동심이에요. 잘 안 잡히었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또 투영해 와야 돼요. 이 모서리 한 투영해 왔다 볼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치 얘랑 이렇게 잡아주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딜리트 그냥 얘 누르고요. 면을 찍으세요. 그럼 이게 오죠? 투영돼 옵니다. 프로젝션. 그 다음에 요 점 있죠? 탑에서 한번 볼까요? 요 점만 요거랑 컨트롤 키 누르고 요 4개의 점을 선택한 다음에 얘만 요렇게 하면 십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구멍이에요. 구멍의 센터점입니다. 이렇게 이 점은 사각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빨리 나오면 그 다음에 비지빌리티가 요 스케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홀하면 바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 하고 그렇죠? 오케이 관통할까요? 네, 여기에 이제 관통입니다. 이거에 스로볼 오케이 하면 이렇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또 장점이 뭘까요? 이 스케치가 수정이 되면 이렇게 수정이 돼도 얘가 구멍이 따라오죠. 이렇게 왜? 이 호의 센터 그게 지금 걸려 있으니까요. 막 이럴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 면에 뉴 스케치 한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한번 구멍을 만들어 볼까요? 자, 폴리곤
3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 찍고 이렇게 삼각형 조그맣게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수평 예, 찍었습니다. 아이고, 이 수평이 이렇게 잡히는 이유는 탑이 지금 돌아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얘를 뭐로 잡아야 했습니까? 수직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치수 한번 줘볼까요? 얘 주죠. 뭐 한 15, 15로 넘을 것 같습니다. 자, 12 주세요. 자, 요 포인트가 보이죠? F9키 누르셔가지고 감추고요. 여기 점 있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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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만 잡으시고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 이 굳이 보조선 안 바꿔도 됩니다. 안 바꾸고 나와서 호라면 바로 고점을 인식해서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자, 요런 기법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에. 자, 이해되시겠죠? 나중에 제가 홀 설명할 때 좀 더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보시면 여기 뭐 에디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익스트루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요 값을 한번 좀 키워볼까요? 20. 혹시나 지금 당장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진도를 나간 다음에 돌아와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면에다가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면에 옆면을 한번 볼까요? 옆면에 글씨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뉴 스케치 마우스 오른쪽 뉴 스케치 또는 예스키 누르고 면 찍고 또는 면 찍고 요거 뉴 스케치 여러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스케치 하러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들어왔어요. 자, 글씨 한번 써볼까요? 텍스트 예, 찍었어요. 뭐 A, B, C 오케이 하면 어떻습니까? 글씨가 잘 기입되죠? 기입되는데 문제없죠? 방향 괜찮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되네. 그럼 밑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뉴 스케치 예, 찍어보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글씨 한번 써보죠. A, B, C 했더니만 글씨가 누웠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방향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방향이. 그러면 예, 지우고요. 얘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보면 이렇게 글씨가 써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A, B, C 오케이. 이상하게 돌아와요. 그렇죠? 얘는 바텀 글씨 봐서는 그냥 이렇게 써질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자, 지우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찍고요. 자, A, B, C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자, 일단 A, B, C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냐면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X축이 이쪽으로 와 있죠. 그렇죠? Z축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체계지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스케치하러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온 다음에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걸 조정하시는 겁니다. 에이터 코디네이트 시스템 눌러보세요. 그럼 뭔가 뜨죠? 그렇죠? 자, 원점은 그대로 여기 놔두겠습니다. 그럼 X축이 지금 위로 가 있잖아요. 그럼 글씨가 여기 이렇게 써지는 A, B, C 이렇게 써지는 이쪽으로 써지는 겁니다. 그러면 X축 요걸 찍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을 잡아줄까요? 요 선. 지금 요 선하고 평행하게 X축이 결정이 되는데 X축이 지금 왼쪽으로 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X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플립 엑시스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OK 하면 이 좌표계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좌표계가 지금 바뀐 겁니다.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ABC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글씨가 써집니다. 맞죠? 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글씨를 어떤 면 잡고 글씨를 쓰러 들어왔는데 글씨가 이상한 방향으로 좀
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에이터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글씨를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누르고 이렇게 돼 있죠. 원점을 굳이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파란 점 있죠. 찍고 이런 데 찍으면, 그렇죠, 요 모서리 찍으면 원점이 바뀌었죠. X축 찍고 모서리 찍어서 방향 설정하고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플립하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마우스 오른쪽 OK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벤트에서는 처음부터 어떤 면을 잡고 스케치하러 들어올 때 원점과 X축, Y축을 잡고 들어오는 기능은 없습니다. 일단 스케치하러 들어와서 원점과 X축, Y축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이터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 기입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보죠. 필렛, 그렇죠? 둥글게 따는 겁니다. 챔버, 이렇게 직선식으로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씨, 그렇죠? 텍스트와 지오메트릭 텍스트, 그리고 글씨도 단선으로 변경을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에디트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포인트는 뭐가 공유되어 있다? 홀하고 공유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